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설 등 유로존 불안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지수는 결국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어제도 소폭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어제 그 소폭 빠진 부분을 만회하기도 버거울 만큼 오늘 시장은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소폭이나마 더 밀리면서 1860 초반에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폭은 다소 아쉽지만 유로존 우려에 지금 개의치 않고 오른 것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5포인트가량 올라서 520선을 완전히 지금 지지선으로 안착하는 모습인데 개인이 코스닥에 역시 러브콜을 보내줬습니다. 오늘 기관마저 없었다면 코스피는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다 정확한 종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설 등이 제기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월 5일 목요일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3% 하락한 1863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오른 1869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출회된 외국인 매물 부담 등으로 곧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860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1870선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이내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 부담 때문인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1870선을 내주면서 오늘 186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원 가까이 유입된 가운데 오늘 기관은 2,6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3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4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엿새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52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1% 상승한 52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의 혼조세와 유럽 위기 재부각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52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개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6일째 강세 행진에 대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폭을 재차 줄이면서 521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장중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소폭 매도했네요. 8억 원 정도. 외국인은 8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90억 원 가까이 19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1,149원 50전으로 출발해서 오름폭을 다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2원 80전 상승한 1,151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105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는 1% 상승했네요. 39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오늘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전력 27,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재에 나서자 원유 교역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오일도 4% 넘는 상승을 하면서 10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LG는 2% 가까이 하락했네요. 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프라임 시간대 방송항공 단가를 지난해보다 2배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8%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CJ E&M은 8.31% 상승하면서 3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홈쇼핑도 1% 상승했네요. 26만 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디포스트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17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4% 이상 급등하면서 4만 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7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백스는 4% 이상 상승하면서 3만 8,200원에, OCI 머티리얼즈도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 영향으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8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도 약간 혼조 양상으로 끝이 나는 듯 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결국 비슷하게 따라갔습니다. 코스닥만 소폭 더 오르면서 끝이 난 장인데요. 여의도의 시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볼게요. 최재식 팀장님 불러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둘째 날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월 효과 기대감이 컸었는데 어제 오늘 121선 부근에서 조금 조용하게 끝나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 뭐 주초에 잠깐 이제 크게 강세 위에 어제 오늘 소프 약보합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재정 위기 관련해서는 스페인이라든지 기타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좀 강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나온다면서요. 요즘에 지표들이 계속 좋아서요. 네, 오늘은 뭐 주간 신규 실업자 청건수하고 민간 ADP 민간 고용 지표 네. 이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ISM-P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들은 전월 대비 다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12월 지표들은 예상치마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 기대감을 계속 유효하게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9일 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어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독불 정상회담 후에 실망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다시 한번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주가 상승은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강한 탄력 지수 상승을 고려한 흐름보다는 좀 종목 장세 정도 흐름으로 좀 대응하는 정도의 안정적인 장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됩니까? 어닝 시즌 코앞이라서 다들 어닝 기준으로 많이 삼던데 내일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 나오잖아요. 장 열리기 전에 오전에 보통 공개가 되는데 맞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개장 전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일 나오는 잠정치 실적이 어느 사업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 실적을 이끌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아마 지난번처럼 그 핸드폰 핸드셋 관련 쪽에서 아무래도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본다면 핸드셋 관련해서 그 부품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용도의 대상이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끝으로 짧게 좀 여쭤봐도 좋을까요? 이미 전망치 나오기 전에 이틀 연속 밀려서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번 주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서는 약간 일단 소강 상세 국면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려는 모습이 나올 거 생각하고요. 그런 국면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좀 불안정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삼성전자마저 이렇게 숨 고르게 할 때 좀 비중을 좀 사보는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약간 더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곧 줄 것도 같다 이런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핸드셋 부품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 이외에 어떤 또 이슈들이 더 있는지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이 특별하게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크게 이슈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 재정위기 다시 위기의 불씨를 지필까? 위기의 불씨, 말이 참 오묘하네요. 미리 보는 세스 2012 관전 포인트는 IT주 매매 기법하고도 연결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2012년 올해 선택 내지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유망 테마주는, 그렇죠? 삼성전자 아니면 테마주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테마 쪽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럽 재정위기 얘기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헝가리가 IMF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스페인이 덩치가 꽤 큰데 구제금융설이 나돌았어요. 예,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헝가리에서 지금 외환위기 임박 우려 얘기가 나오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구제금융설, 설이죠.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부정을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 총리 같은 경우도 배째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로 말이 나왔는데 네. 돈을 더 안 빌려주면 디폴트 될 수밖에 없다. 혹은 유로존 탈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스 총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슈를 이제 유럽 재정 위기 사실 최근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일정상 2월에서 4월까지 국채 만기가 몰려 있다는 말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전에 1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임박해서 만나기는 힘들겠죠. 1월 달에 이제 분주하게 유럽 정상들이 만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어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디폴트 우려에 대한 부분, 그 두 부분이 이제 나왔지만은 이것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이죠. 한 2주 전인데, 예. 작년 네. 말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S&P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럽 정상들이 이제 계속 일정이 서로 만나고 하는 일정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뜸을 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앞서서 최재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9일날 프랑스 독일 정상이 만날 때 한번 기대를 우리는 걸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전후로 해서 S&P가 신용등급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 프랑스 관리들이나 혹은 유럽에서 보도되는 그 기사들을 인용을 하자면은 프랑스가 신용등급 하락이 되는 거는 시점의 문제라는 쪽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전에 만약에 이게 개선이 된다면은 정말 강력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 9일날 지금 정상회담에 또 기다리를 걸고 있지만은 유럽 정상회담도 이번 달 말에 있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일장 전략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1900대 근처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이제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정상회담이나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건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게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 예,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 정신없이 신용평가사 3개사에 의해서 유료존 국가 신용등급이 깎였는데 현재 어디에서부터 어떤 국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좀 볼까요? 예, 일단은 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좀 작아서 제대로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지금 거기 왼쪽에 제가 이제 S&P, 피치, 무디스 그리고 이게 오늘자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진짜 작네요. 예. 아래 위만 좀 생각해 주시면은 네. 위로 갈수록 좋은 거고요. 아래에 있을수록 나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왼쪽에 트리플 A 유로존 6개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해서 핀란드까지는 위에 이제 계속 마크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트리플 A 등급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게 그거군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막 아래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A 등급까지 떨어졌는데도 우리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특이 등급 수준 돼 있고 스페인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국가일수록 안 좋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시고 왼쪽으로 갈수록 튼튼한 나라인데 지금 이 튼튼한 나라들 위에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유럽 이슈가 소강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밑으로 쭉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또 한번 그 지금 유럽 위기가 또 재부각될 수가 있다고 충분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강등이 또 그 계속 일어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네. 그 EFSF라고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지겨우실 것 같은데 예. 그 프랑스나 주요국 아까 제가 그 위에 튼튼한 나라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들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나온다면요. EFSF라는 그 이제 유럽 그 재정 안정 기구죠. 거기에 있는 신용등급까지도 강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유로존 내에 있는 회원국하고 그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그 신용등급이 동반해서 강등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EFSF에서 실효 가용 자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50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까지도 축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버린 리스크가 또 뭐 우리가 예전에 8월 달에 본 만큼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방어되려고 하면은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일정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나와줘야지 이 부분은 지금처럼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다행히 지금 지지를 해주는 주가를 지지해주는 요인 중에서 미국 제조업 지표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고용 지수도 나아지고 있고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나아지고 있고 뭐 물론 ISM 제조업 지수 안에 고용 지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듯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지준율도 이미 한 번에 인하했었고 네. 그 부분, 그 경기 그 부양에 대한 정도하고 속도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방향성을 여기서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긴 많이 만났었죠. 작년에도. 근데 만나는 것보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정말 신뢰할 만한 대책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오늘 이제 지난 밤에 또 하나 거론됐던 부분이 이탈리아 은행의 자본 확충, 뭐 유증에도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작년에 올해 쭉 스케줄 체크해 주시면서 6월까지 자기 자본 비율 9%로 맞춰야 되잖아. 그거의 일환인가? 그럼 계속 그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겠어요? 뭐 아까 큰 그림을 말씀드릴 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불안 요소가 나올수록 자본 확충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강제적인 사항들이 계속 금융기관들을 조여올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뭐 등급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그림에서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응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금융기관이든 그 국가든지 그 불문하고 계속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12년 세스에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조금 찾아보고 IT주 매매 팁까지 챙겨볼 텐데 오늘 10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년 한 해 어떤 IT 제품에 대한 신기술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CES를 뭐 좀 다룬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댈 요소가 웬만한 테마 혹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IT. 우리나라는 또 IT가 가장 그 우리나라 수출에 그 가장 많이 돈을 벌어오는 요소가 IT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ES라는 거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 그 말씀을 드리면은 1967년 이후에 매년 1월 달에 개최되는 그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그 가전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IT 선도 업체들이 그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혹은 뭐 그동안 이제 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이슈들을 또 언급을 하는 그런 장이 그동안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기업이나 MS 같은 기업, 특히 애플에서는 예전에 스티븐 잡스 회장이 계실 때는 뭐 직접 PT 발표를 하면서 그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거 소개시키던 그런 동영상들을 보신 적 있으시지 네, 않습니까?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청바지 입고 나오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유명해지고 하셨는데 또 PT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어떤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CES를 별로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제품 소개를 하고 MS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부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아몰레드 TV 55인치짜리는 지금 맞아. 없는데, 네. 그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LG전자도 따라서 지금 스마트 TV 관련해서 3D 관련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LG전자 그동안 좋았지만은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제 좀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아몰레드라는 거 LED 쪽 사실 시황이 계속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은 아몰레드 TV에 대한 이제 조금 부각이 되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일어날 것이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은 지금 뭐 반도체나 핸드셋 쪽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까지 받쳐준다 그러면은 IT 쪽은 조금 더 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아몰레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이 세스에서 뭐 스마트폰 기기 정도만 얘기가 됐을 때인데, 이번엔 특별히 아몰레드 TV 쪽,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도 약간은 트렌드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새롭게 이미 뭐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10일에서 13일까지 열리게 되니까 이때는 특별히 더 OLED 아몰레드 관련주의 상승률이 높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실 지금 핸드폰이나 반도체 쪽은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따라잡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오늘 또 좀 차익 실현이 있었던 거지만은, 네. 삼성전자에 예를 들면은 그 LED 뭐 이거에 부품 업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아직 지금 매기가 오지 않고 있고 차익 실현이 오히려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업황이 안 좋았고 또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미 조정받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CES만 놓고 보자면은 뭐 OLED 이쪽이 투자로서는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내에서도 이제 OLED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관심 종목도 OLED 관심 종목 있는지 공개를 받아볼 거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우리 홍 팀장님 또 알차게 준비하셨나요? 지금까지 좀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데 올해 유망할 만한 테마주. 사실 네. 지금 뭐 대선 총선 같이 껴 있어서 뭐 어제 오늘 연말 연초 계속 정치인 테마주, SNS 테마주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테마주가 아니면 오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테마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올해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올해 한 해 상당히 좀 유럽 리스크라든지 미국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지금 중국 경기마저 좀 좋지 않다라면은 대형주가 뭐 쉽게 오르는 장이 연출되기 힘들겠죠. 근데 그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테마가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분들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은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이슈별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선거 관련 테마가 있겠죠. 총선 테마 4월달에 있을 예정이고, 뭐 지금 세종시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총선의 대표적인 그런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한 종목 자체도 일단은 매해 좀 변하는 게 사실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세종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영보화학이라든지 유라테크, 그러니까 프롬파스트, 광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돼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진입하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바닥 구간이 좀 확실하게 지금 나왔을 때, 근데 그때 관심을 가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선 테마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후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예측이 되시는 분들, 뭐 박근혜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그다음에 뭐 정몽준 테마주라든지 문재인, 손학규 테마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그 후보만의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관심 있게 충분히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좀 종목 가지수가 많거든요. 몇십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급등 패턴을 좀 보였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요 지금 테마주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서울경제 홈페이지가 있겠죠.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이 파일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CES 지금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IT주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성 인식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부품 관련주 이 부분도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나와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충분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엑스포겠죠.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국제 LED 엑스포가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많이 이제 퍼지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LED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6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ED 조명에 대한 수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한번 겹친다라면은 주가가 좀 의외에 좀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LED 같은 경우는 뭐 서울반도체, LG 이노텍, 그다음에 금호전기라든지 대진 DMP, 루멘스, 뭐 우리 ETI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이겠죠.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지금 국제 LED 엑스포가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그 시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여수 엑스포가 있죠. 5월 달에 여수 엑스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련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조경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여수 땅값에 대한 반등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테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시공테크나 뭐 YN텍, 조선내화, 그다음에 남해화학이라든지 DSR 제강, 그다음에 뭐 슈캠스라든지 일신석재, 그다음에 태경화학 같은 종목들이 이런 지금 테마에 좀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서는 이제 그런 편입이 된 만큼 일단은 올해도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1년에도 지속이 됐지만 올해까지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테마 자체는 뭐냐면은 바이오 테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사업이 이제 신사업에 지금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발표가 된 이후에 바이오 관련 테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겠죠. 인피니트 에스콰이어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 이외의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탄소 배출권 테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CDM 테마 지금 뭐 슈캠스라든지 한솔 홈데코, 그다음에 후성이나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KC코트레,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에도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라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EU 쪽에서 지금 탄소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풍력 테마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에 우리나라 이제 대규모 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죠. 2020년까지 1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2013년 이후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또 터져줄 만한 그런 테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탄소 배출권 테마가 뭐 부각이 되면 같이 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란 지금 우려감, 그러니까 이란 제재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좀 급등의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풍력 테마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풍력 테마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테마주에 좀 접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여수 엑스포 예정이 돼 있으면은 2, 3개월 전 정도부터 일단은 관심을 갖고 나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대선 관련 테마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3개월 전,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 기준 전부터, 그러니까 2, 3개월 전 앞서서 관심을 갖고 타이밍을 좀 조율해 보시는 게 테마주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테마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미 사실은 1년 전부터 날짜가 창창에 남아 있는데 이미 대선 테마가 움직였고 대선 테마의 전초전격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또 총선 테마라고 볼 수 있죠. 네, 총선이 4월 뭐 11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요. 지금 2, 3개월 전서부터 매매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은 총선 테마를 볼 거고 또 총선 그렇습니다. 테마가 대선 테마와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정치인 테마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일단은 지금 반드시 뭐 매매를 하셔라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면 좀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시는 건 절대 네. 옳지 않고요. 일단은 매매 기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그냥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 3개월 앞서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종목에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전부터 일단은 기간을 두고 나서, 그러니까 수급 개선세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나 뭐 대구 관련 테마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관심,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시면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지금 총선 테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닥을 조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매매 팁 종목 갖고 몇몇 종목 갖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아주 짧게나마 동일벨트라는 종목이 조금 눌려 있어서 사보면은 뭐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는다면 조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바닥이라는 단어도 지금 잘 안 어울려요. 다들 연일 상한가를 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업 가치 대비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잠깐 빠졌다 그래갖고 그 종목이 뭐 조정을 양호하게 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본다면요. 일단은 지금 영보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 세종신 관련 테마 오늘 상한까지 좀 안착을 했는데 일단 바닥권이라는 인식은 뭐냐면 특정 가격대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지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감소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거래가 감소되고 나서 특정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는 얘기는 매물이 일단 다 소화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응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차례 지금 급등 후에 그다음에 조정을 받을, 그러니까 급등 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정 시의 특정 가격대 지지 흐름이 2, 3주 정도 좀 나와주고 나서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관심권에 편입을 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공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수 엑스포 관련 테마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박근혜 테마로도 박근혜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특정 지금 바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가격들이 지지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그 가격이 깨지 않으면 최근에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하시는 스킬은 뭐냐? 일단은 특정 가격대에 대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지금 보름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가격대가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만 그때 관심권에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동일벨트 같이 낙폭이 과대하는 종목을 관심권에 편입을 해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대응하시기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양호하게 많이 빠진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정 가격대를 물론 지지하는 흐름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21선과 61선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이 이격도가 줄이기 과정에 나온다라면 급락도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턱대고 당장에 사시는 것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 지금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흐름이 연출되었을 때만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특별히 정치인 테마, 매매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유럽, 세스, 또 올 한 해 주목받을 만한 테마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제 당장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결론은 먼저 말씀해 주셨었죠. 1900 정도 부근에 오면 비중을 축소하자. 조금 더 살을 붙여주시겠어요? 예, 뭐 아까 유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제가 유럽 이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1900선 정도라면은 차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장이 좀 강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월 9일 아까 말씀드린 부분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고요. 1월 12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수준, 그러니까 1%대 동결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감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는 건 사실은 예상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신용등급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나올 듯 하면서 그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유럽 이슈만 놓고 보면은 살아 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다만 네. 우리가 미국의 어떤 제조업 호전에 힘입어서 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면은 1900 근처에서는 주식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매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1909군에서는 확실히 좀 현금화하는 것이 맞다. 일단 김지선 대리님 전략은 조금 아까부터 명확했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테마 얘기만 하셔서 시장 보는 어떤 눈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홍희진 팀장님만의 전략은요? 네. 일단은 저는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중소형주가 지금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매매는 그쪽으로 하시는 게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리스크가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서 악재로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악재로서만 그냥 우려감일 뿐 앞으로 좀 좋게 해결이 되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게 해결이 되는 대응도 해놓으시고 악재로서의 대응도 두 가지 다 방향성을 좀 대응을 하실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매집 전략,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종목을 다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 비중의 40%를 대형주로 지금 편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를 두 달이나 세 달에 나눠서 지금 전진적으로 매수를 해가는 게 이제 매집인데, 그 매집 전략을 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무래도 지금 1월 달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비중의 한 40% 이하 정도는 대형주로서 좀 편입을 해 두셔야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탄력을 받았던 게 이제 뭐 조선이나 화학이나 그다음에 지금 IT나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유럽 리스크가 물론 있긴 있지만은 좋게 해결이 됐을 가능성도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어느 정도 좀 편입을 해두실 전략을 그 전략에 대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박스권 뭐 1900에 대해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121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좀 크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121선에 터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오후장에 좀 밀리고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좀 밀리는데, 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투자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물량을 프로그램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21선은 지금 6개월 전 지금 이평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8월 달에 지금 매매하셨던 분들이나 그 전에 매매하셨던 분들의 지금 물량이 가장 많은 이평선이 121선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겠죠. 왜? 지금 나올 악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대비를 해 놓자라는 심리로 매도를 할 수 하자는 심리로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매도 물량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받아내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형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내일 발표됩니다.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4분기 실적이 상투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급등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더 오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화학이나 자동차, 철강 이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관이 좀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죠. 뭐 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금호석유, SOL 이런 종목, 자동차는 현대차, 그다음에 철강은 포스코 같은 종목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자신 없으면 아예 대형주를 좀 사 모으는 구간으로 삼아도 좋겠다. 우리 홍희진 팀장님만의 좀 눈에 띄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세스 얘기로 오늘 크게 좀 힘을 주셨던 김주선 대리님, 아몰레드 관련 줄 것 같아요. 오늘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은 네.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CES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CS 아몰레드 TV, 특히 삼성전자 아몰레드 TV가 공개되면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이제 아몰레드 쪽 같이 이제 양분되는 상황인데 매출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이 아몰레드용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대가 지금 이제 32,000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좀 박스권이네요. 예.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지금 이 이유는 사실 경쟁 심화에 대한 그 각종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LED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아몰레드 이제 경쟁 신규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의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박스권에서는 또 하단이기 때문에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박스권 하단이 25,000원에서 금일 종가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전일 박스권 상단 정도 보고 있지만은 뭐 강한 매수세가 혹시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좀 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저번에 그 김정은 이슈가 터졌을 때 낙폭이 컸지만은 바로 회복되는 모습, 당일날 회복되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24,000원 선까지는 떨어지더라도 좀 버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몰레드 관련주 덕산 하이메탈 결국 삼성 쪽 벤더를 꼽아주셨어요. 박스권 트레이딩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홍희진 팀장님의 관심 종목 오늘은 갈피가 안 잡혀요. 아까 테마 얘기만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도 좀 받쳐주고요. 테마성 이슈도 있는 그런 지금 중소형 업체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치과 지금 재료, 그러니까 치과 재료와 이제 이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는 40%에 좀 육박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지금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역별 상태에서 주가는 480일선 장기 이평선을 뚫어낸 다음에 양호하게 지금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물론 매물은 나오긴 하지만 밑에서 끌어올리는 매수세도 좀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3,100원에서 13,300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 시에는 거래량 증가, 조정 시에는 감소 이러한 패턴을 지금 반복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점 돌파를 앞두고 한번 쉬어간 흐름에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분들 14,500원까지는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2,500원 이타이시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그 가격대는 481선 가격이 지금 12,5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손절가 확실히 잡고 호흡 좀 짧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덕산 하이메탈 얘기해 주셨던 김주선 대리 기존 포트 보면서 AS 좀 받아볼 텐데요. 먼저 종목 확인합니다. YG1 코롱인더 Y솔. 예, 두 글자가 Y로 시작하네요. 현금은 70%. 자, 누적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YG1의 누적 수익률이 일단 가장 좋네요. 5%에 육박하는데 추세가 일단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약간 횡보하는 듯해서 아쉽긴 하지만요. 코롱인더는 6만 원대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플러스 수익률은 유지 중입니다. Y솔이 일단 거의 단기 트레이딩에 성공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전고점까지만 봤었던 Y솔이잖아요. 네, Y솔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IT 쪽으로 매기가 쏠릴 거라고 이제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부품주 쪽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견고하게 박스권 상단에서 지키고 있지만은 18,000원 선까지도 좀 욕심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15,800원에 잡았지만은 18,000원 선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18,000원 근처는 가볼 만한 여지가 있고 그 근거는 이제 IT 쪽이 여전하다라는 생각. 그게 있기 때문에 Y솔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YGO는 뭐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국에 관련된 부분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에도 꾸준히 계속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아시겠지만 증권사들도 이 종목을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지만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마이너스일 때도 수익권에서는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65,000원에서 사실 지지를 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긴 하지만은 61선인 65,000원 선에서 지지가 있겠지, 그 저항이 있겠지만은 그 65,000원 선에서 공방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현금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Y로 시작한 게 2개나 있는데 뭐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언젠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의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종목이 몇 가지나 담겨 있었을지 이수화학과 후성, 이녹스, 태광 역시 이자로 시작하는 종목 2가지네요. 오늘 왜 이러죠? 자, 누적 순위 한번 볼게요. 자, 이수화학과 후성, 뭐 거의 매수가 부근이도 이녹스와 태광에 그나마 좀 수익이 나는데 이녹스는 뭐 리포트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AS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녹스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는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과 상당히 좀 동일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재개를 한다면 탄력 있게 움직여줄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FPC에 대한 원재료를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그쪽으로 좀 잡아보자라고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1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관의 매도,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외국인의 오늘 매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121선에 대한 이탈이 아직까지는 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썩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주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좀 홀딩하고 좀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태광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피팅 업체에 대한 수주나 수주나 실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010년부터 계속해서 482선에 대해서는 밀리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터치하고 다시 밀리는 흐름이 연출됐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482선을 타고 가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좀 정배열로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는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을 거의 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제가 그 기간에 3개월 정도로 3만 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는 21,500원 이탈되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 좀 길게 보시고 지금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학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면 가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서 소폭 좀 밀리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죠.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2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지속적인 좀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S 같은 방식으로 받아봤고 완성된 포트 김주선 대리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4가지로 늘어나요. YG1 코롱이더 Y솔의 덕산 하이메탈이 10%로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현금 60%로 약간 줄어들게 됐고요. 자, 덕산 하이메탈 가격 체크가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스도 신경 쓰면서 OLED 종목 갖고 오셨는데 25,000원, 26,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셔서 전고점 부근인 3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4,000원이라고 해주셨고요. 코롱인더는 65,000원 정도 오면 팔 생각이 있다고 잠깐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홍희진 팀장님의 완성본 봅니다. 오늘 새롭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가해 주셨어요. 역시 현금 약간 줄고 종목 하나 추가로 20%로 싣게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 좀 볼까요? 일단 쉬고 다시 한번 전 고점을 향해서 이상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14,000원대 초반에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손절가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르켈 총리 복귀 미국의 지표 챙기시고요. 내일 오전에 개장 전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나오는 거 꼭 체크하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